오늘은 제가 평소에 자주 시켜 먹고 사용하는 식재료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재료를 이제 고른 이유는 전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는 것과 정신 건강 사이에 영향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 재료를 이용해서 실제로 해먹는 야채찜, 그걸 베이스로 한 카레와 들기름 메밀국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전편에서 쭉 드렸었는데 재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사정신이학, 영양정신이학 측면에서 이제 먹는 것도 신경을 쓰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면서도 먹는 거를 신경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운동이나 어떤 사회적인 활동도 그렇지만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 측면이어서 제가 아침마다 해먹는 걸 직접 소개해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할 요리는 이제 야채찜이 될 거고요. 재료는 연근, 당근, 가지, 그리고 애호박 찔 거여가지고 요 찜기에 물부터 좀 올리겠습니다. 불을 올렸으니까 가장 단단한 식품부터 해야 돼서 연근부터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손질되어 있는 제품인가요? 맞아요. 손질이 되어 있고 반 정도만 사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할 때 동안 당근을 1개 정도 썰어가지고 넣겠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뇌세포를 보호해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야채찜은 아내분하고 같이 나눠서 드시잖아요. 맞아요. 당번 있나요? 주로는 아내가 많이 해주고 가끔씩 제가 하는 정도? 이상하게 똑같은 재료인데 더 맛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도 아예 안 해보신 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자취 경력이 또 있다 보니 요리를 엄청 잘하진 못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연근이랑 당근이 가장 오래 걸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넣는 편입니다. 다음은 이제 애호박을 하겠습니다. 애호박은 저포드맥 식품이어서 장이 예민하신 분한테 좋거든요. 그래서 애호박 많이 쓰는 편이에요. 타이머를 제거할 필요는 없나요? 처음엔 타이머 제거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속도에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질하는 시간이 찜하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금방 끝나요. 그리고 식기들이 별로 없잖아요. 설거지를 최소화할 수도 있죠. 귀찮은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것도 넣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가지입니다. 보라 색깔 색소인 아수닌이라는 안토시아닌 계열의 물질이 뇌세포에 좋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좋고 항염작용을 하는 성분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정말 씻고 썰고 씻고 썰고네요. 그렇죠. 되게 간단한 요리입니다. 가지는 대충 썰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2분 정도 찌면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진짜 한 5분? 5분 걸린 것 같아요. 토탈 7분 정도 찌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야채를 찐 다음에 소분 용기에다가 소금만 조금 쳐가지고 담아두거든요. 오늘은 응용 요리까지 같이 좀 해보려고요. 어떤 요리 해주실 거죠? 오늘 카레 카레. 할 거고요. 들기름 메밀국수 해볼 겁니다. 맛은 이제 PD님께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단백질을 이제 먹고 하잖아요. 두부와 버섯과 닭고기를 야채찜 육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넣고 삶아요. 간장이랑 소금 조금 쳐가지고 양념하는 정도? 저는 사실 기름도 그렇게 한번 볶아줄 줄 알았는데 역시 원팬으로. 어떻게 들어? 네. 닭고기는 씻어서 쓰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살모넬라 맞아요. 퍼진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몇 점 넣을게요. 오늘은 PD님이랑 저랑만 먹을 거니까 한 4덩이 정도 먹을까요? 버섯도 좀 씻어서 넣을게요. 버섯 중에서는 장 예민하신 분들한테 좋은 버섯이어서 새송이랑 느타리 버섯을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버섯에 비타민 D가 있거든요. 특히 햇볕을 쬐는 버섯에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버섯을 잘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부를 넣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도마에서 안 썰고 외에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어요. 한번 헹궈줄게요. 잘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간장이랑 소금, 후추 세 가지만 넣어서 약간 졸이듯이 합니다. 양은 이제 약간 눈대중 2스푼 정도 일단 넣어볼게요. 최첨단. 이제 어느 정도 쟤는 끓여질 때까지 기다리고요. 야채찜은 해놨고 이제 그거를 활용한 메밀국수와 카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야채찜만 먹으면 너무 질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해보는 대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밀면 고르실 때 메밀가루 100%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혈당 지수가 높지 않아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거 끓일 때 동안 카레도 만들겠습니다. 네. 카레가 사실 엄청난 건강식품은 아니에요. 강황, 커큐민이 들어있어서 항염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사실 카레를 구성을 자세히 보면 펀유와 밀가루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건강식이에요 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식품이다. 한 가지 팁 같은 거는 커큐민을 그냥 먹으면 그 흡수율이 좀 낮거든요. 네. 근데 후추랑 같이 뿌려 먹으면 20배가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커큐민 따로 먹는다 그러면 후추랑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같이 넣어서 삶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이 조금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해서 면을 넣을게요. 한 5분 정도 삶으면 됩니다. 카레도 끓여야 되고 얘도 졸여야 되고 이것도 끓여야 하잖아요. 네. 그 사이엔 설거지 하겠습니다. 그 표현을 따져야 돼. 효율이 중요하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요리 촬영 안 하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맨날 하는 거니까. 5분 된 것 같아서 일단은 불을 끄고요. 뜸을 들였다가 찬물에 씻을 거예요. 뜸이 다 들여진 것 같아서 면을 건져가지고 좀 씻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저 야채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오, 색깔이 예쁘네요. 네, 먹을 만큼 그냥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많이 해서 여기다가 들기름을 이제 뿌려서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은 들기름 메밀국수는 완성입니다. 비주얼 상으로 엄청 맛깔난다 라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맛은 괜찮은 편입니다. 카레도 똑같습니다. 야채찜 한 거를 똑같이 활용해서 올려주시고요. 똑같이 고기 조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카레를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카레까지 이제 진짜 아침에 먹는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꺼번에 하니까 조금 힘들긴 하네요. 바로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들기름 향이 너무 좋네요. 들기름 맛으로 사실 먹는 거여서 사실 저는 보고서 이거 되게 싱겁겠다 했는데 진짜 촬영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슴슴하게 맛있는데요? 미각도 자극적인 거 먹다 보면 거기에 적응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로 식단 구성을 바꾸면 오히려 맛이 조금 더 잘 느껴지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순메밀이라 쫄깃해요. 사실 면이 좀 비싸요. 비싼 값은 네, 건강식은 다 비싼 것 같긴 해요.
원장님 최근에 폭식하신 적 있으세요? 어떤 여자 연예인이 너 폭식해봤어? 하면서 프링글스 한 통 다 먹어봤어? 그게 폭식인가요? 그쵸. 근데 이게 웃긴 게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폭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얼마나 드시는데요? 그러면 1인분 먹고요. 못 참아서 디저트 먹었어요. 사실 폭식은 아니죠. 근데 그만큼 체중과 먹는 거에 기준이 엄격하시다라는 증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고 일상이 죄책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못 먹고 식이장애, 악순환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은 종종 드려요. 자, 이제 카레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드셔보시죠. 네. 맛있는 카레 맛입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샐러드랑 야채찜만 먹다가 좀 질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죠. 가끔은 아침 거르게 되고 그런 일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리 건강에 좋은 거를 막 신경을 써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하지 못하면 별로 의미가 없겠다 그렇죠. 싶어가지고 항상 적정한 타협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럼 어떤 분들은 너무 강박적으로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한계가 있어요. 작심삼일도 사실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고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70점 정도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야채찜 해놓고 소분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꺼내 먹거든요. 네. 결정 피로라는 게 있어요. 오늘 뭐 먹지, 뭐 해 먹지, 어떻게 하지,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돼서 더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결정 피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당연히 눈 뜨고 씻고 밥 먹으면 그냥 그거 꺼내서 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랫동안 이런 식단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식단을 꾸려야지 하신다라기보다는 오늘 하루 하나만 바꿔보자라는 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겠다라는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남자들이 밥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원장님은 되게 천천히 드시는 것 같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천천히 먹으려고 하긴 해요. 실제로 오래 씹고 천천히 먹어야 뇌가 포만감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네. 요새 마혼자로 위급이 유행하잖아요. 네. 걔네가 작동하는 원리가 GLP-1이라고 하는 물질의 수용체에 작동을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위장에서 GLP-1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분비되기까지 시간이 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먹으면 그걸 못 느끼니까 많이 먹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천천히 먹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포만감 신호를 느낄 수 있으니까 양이 조금 절제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마인드 이팅이라 그래가지고 먹을 때 먹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넷플릭스 이런 거 안 보고. 근데 안 볼 수가 없는데. 의식적으로 네. 향, 냄새, 맛 이런 거를 음미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행위가 실제 폭식을 막 하게 되는 감정적 섭식을 좀 줄여준다, 뭐 그런 이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좋은 게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들이 의사들도 많이 생각을 못했던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지금도 분과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내과, 외과, 정신과 각자의 장기 파트만 보다 보니까 먹는 거는 소화기관이 하는 일이지 뭘 뇌까지 영향을 주나, 이런 사실 의문을 갖잖아요. 맞아요. 최근 들어서 이런 대사정신의학, 영양정신의학 이런 관점에서 뇌세포들도 몸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입장이고, 염증성 물질들도 뇌와 신체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라는 걸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더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분야이고, 실제 진료를 하다가도 우울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 잘 못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검사하면 수치가 되게 안 좋으시고 신체적인 질환도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저는 물만 먹어서 살쪄요. 저 진짜 얼마 안 먹는데 살쪄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의지나 환경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기는 있죠. 있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들의 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게 떨어지니까 기초대사하는 게 조금 떨어지고 변비가 생기고 몸이 붓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아진다라기보다는 붓기가 좀 많아지는, 그리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쓰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지방을 조금 축적하는 경향이 늘어나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젊은 층에서 많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게 있으신 분들의 한 30-40%가 인슐린 저항성을 동반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살이 조금 더 잘 찌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 드물긴 하지만 쿠싱 증후군이라고 몸에 이제 스테로이드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복부 비만이 생기는
생기고 팔다리 가늘어지고 그런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체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별거 안 해도 살이 좀 찐다라고 볼 수 있고, 저희 병원에 가장 많이 오시는 중년 여성분들, 폐경기면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시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조금 문제가 되죠. 지방이 복부 쪽으로 쌓이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근육도 이제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이 잘 찌게 되는 체형이 되는. 근데 대부분은 일주일 동안 드시는 거 적어오세요 하잖아요. 살이 찔만 했구나 라고 보통은. 네, 이거는 디저트입니다. 식사만 먹으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디저트로 건강에 좋은 블루베리랑 그릭 요거트랑 해가지고 먹는 편이고요. 맛있습니다. 여기에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이런 거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달달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도 안 좋아하셨어요? 원래는 좋아하는 편이었죠. 식습관이 좀 바뀌다 보니까 조금씩 변하게 되는. 옛날에는 어머니나 뭐 이런 분들께서 자극적이어서 싫어, 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다, 그럴 수가 있나 했는데 이제 이해가 조금 되는. 네, 오늘 제가 실제로 집에서 해먹는 요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제가 사먹는 플랫폼, 사먹는 식재료들로 해가지고 진짜 해먹는 요리를 한 거고요. 정신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생각보다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혹시라도 이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먹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갑자기 모든 걸 바꿔보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 지속 가능한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만 이것만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습관화해 가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거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정신과 전문의 장지현이었습니다.